필수예제 12번부터 그냥 가겠습니다. 됐어. 아직은 좀 더 필수예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필수예제 다 끝나고 연습문제 2개 쌓였는데 2차 방정 연습문제 2개 쌓이는데 다 풀어옵니다. 좋습니다. 12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뭐 뻔하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잖아요. 이거 분의 이거의 플러스 부니까 1분의 2. 그랬을 때 알파 분의 1하고 베타 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얘를 알파랑 베타를 연립해서 알아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니까.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2니까 앞에 붙여줍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요렇게 해도 되죠. 두 근의 곱 얘네들 곱한 거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다가 중괄호를 쳐가지고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쓰거나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를 배웠었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문제는 이걸 숫자로 바꿔놔야 돼요. 알파랑 베타를. 그러면 이게 유리하죠. 왜냐면은 알파 역수꼴의 합은 이거는 통분하면 이거잖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통분해서 숫자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리고 알파 베타 분의 1은 뭐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2인데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넣어가지고 답을 숫자로 바꿔 쓰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네. 2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는 0까지 써줘야지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를 이렇게 앞에다 가로를 칠 필요 없겠다. 전개를 하면은 더 깔끔하게 되잖아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근데 볼 때는 술렁술렁 잘 보이지만 혼자 하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 연습해야죠. 밑에서. 또 해보겠습니다. 야, 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두 개 낸 거냐? 얘랑 얘가 두 근이다. 아니 뭐야? 얘랑 얘가 근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게 되면은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은 0.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더 쉬운 문제야. 여기 1 쓰면 된다는 거고.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가로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전개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얘를 더한 거죠. 이게 근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면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계산하려면은. 그러면은 얘랑 얘만 알아내면 되는데요. 얘네 둘 가지고 얘네 둘을 알아내려면은 필연적으로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니까 제곱의 합을 알아내면 되겠고 얘는 전개하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가로 1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제곱의 합하고 곱의 완전 제곱만 알면 되죠.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2곱이잖아요. 합의 제곱 빼기 2곱이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면은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그러면은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얘는 알파 베타가 지금 2인데 제곱하면 완전 제곱이니까 얘는 4가 되고 4 빼기 제곱의 합은 마3이니까 빼기니까 더하기 어렵잖아. 더하기 3 더하기 1 대충 했는데 다 맞았잖아요. 그냥 대충 술렁술렁 했는데 다 맞았잖아.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이 되겠네요. 한 개도 안 틀렸잖아. 여러분도 대충 해봐. 고.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계산이 출력이 딸려서. 그래서 또 잔소리 하게 만드는데 결국 1학년 1학기는 연산 능력이 문제 있는 것이다. 대호야. 근데 이거 쓰기 힘들면 이렇게 해도 돼. 생각을 x제곱 마이너스 여기 가운데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써서 x 플러스 여기도 두근의 곱. 따로 구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두 근이면은 얘네 둘의 합하고 곱을 따로 구해놓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는 0. 근데 이거는 최고 차이 계수 1일 때고 1이 아닐 때는 가로를 쳐가지고 통째로에다가 개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얘를.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천천히 해. 분명히야 받아들여야 돼. 이건 복잡한 계산이 아니야. 이 정도는. 근데 갓 중3인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은 그걸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곱셈공식 변형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공식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쓰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하고 얘가 근이니까 이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해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최고차이에서 4면 4를 가로 쳐주고 끝이야. 넘어간다. 태호. 영원히 시간을 줄 순 없지. 빨리빨리 해라고. 지금 친구들 지금 연습 문제 다 풀어가. 넘어가 일단. 여기서 연습하시고요. 필수의 13번 다 하던 거 멈추세요. 아쉽겠지만 그만해. 볼 땐 보란 말이야.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잘 봐봐. 이거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오인데 왜 인수분해 또 나오는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나오죠.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죠? 못하는 거죠.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설명 한번 했지만 얘를 만약에 방정식으로 본다면은 방정식의 해가 뭐냐에 따라서 그 해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해가 있다면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 눈형 지우면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알면은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 방정식 근해 공식 써야지. 짝수 공식을 써야겠다. b 다시 살짝 써놓고 짝수 공식 뭐더라? 이런 것도 써줘야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시니까요. 그러면 a가 1이니까 생략하고 b 다시에 마이너스 붙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1 빼기 ac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돼. 다시 말하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고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다두 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었다면은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도 인수분해 될 거니까 얘를 근을 넣어주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5y로 쓸 수도 있죠. 1 마이너스 루트 y를 쓸 수 있는 가로 쳐야 된다. 가로를 안 치고 쓰려면은 둘 다 전개해서 빼내야 돼. 그러니까 부호를 둘 다 바꿔줘야죠. 루트 5y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는 0. 근데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2차 식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한 이 1차식의 개수라든지 상수항이 허수가 되더라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했으니까 허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허수는 복소수가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는 복소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죠. 요거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b 다시 b가 2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빼기 ac 하면은 플러스 빼기 ac 하면은 10이니까 14잖아. 그러면 한근이 이거고 한근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냐면은 x 마이너스 한근 바로 이렇게 쓸게. 빼기로 쓰니까 이거 둘 다 부호 바뀐다. x 뭐?
a분해를 안 한 거냐? 아, 미안해요. 아, 정말 미안해요. 오늘 수업도 망했잖아. 한 번 이거 틀리면 계속 틀리는데. x 빼기 2분의 알았어. 제대로 하자. 플러스 루트 14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는 0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잠깐 요 2는 어떻게 하냐고 2. 요 2를 앞에다가 그냥 곱해주면 될까요? 돼. 안 헷갈릴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방정식 해는 확실히 맞지? 그냥 없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인수분해 돼. x 빼기 한근에다가 최고 차이 계수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돼. 진짜잖아 이거. 이게 답이었잖아. 이렇게 쓰면 태워 어떻게 되냐? 빵점이지. 이거 빼줘야 돼요. 얘는 방정식이 아니었고 네가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근해공식 하니까 이런 방정식과 똑같을 건데 이 좌변이니까 좌변만 하면 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가지고 얘네 둘 다 부호를 바꿔서 2 빼기 루트 14로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긴 하죠. 이거는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했으니까 따라한다. 나도 따라쟁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어쩌고 하면은 근해 공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14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2차 함수라든지 2차 부등식에서도 같은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이거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합성 함수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배웠겠지만은 선행한 학생은 좋아. 이게 2차 방정식이 fx가 뭐냐면은 fx가 2차 방정식인 게 아니고 fx는 0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fx는 뭘까? 어떤 2차 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x가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좌변에. 근데 그거를 기호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해놓은 거지, 그냥 안 보이게. 기호로 딱 써놨습니다. 이런 2차 방정식에 근데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러면은 두 근이 만약에 있다면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대충 해볼 수 있겠네요. x제곱 두 근의 합이 6이려면은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니까 2차 방정식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사실은 최고차이 계수가 a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왼쪽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야 여기 6이다 근데 6.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뭐 두 근의 곱 이거 모르지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있는 이 좌변 부분이 아마 fx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 f5x 빼기 7은 뭘까? 이거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인데 여기까지가 요 f5x 빼기 7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fx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5x 빼기 7을 대입해서 다시 쓴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5x 빼기 7을 넣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어. 근데 한번 그냥 들어봐. 이 상황 그냥 문제 읽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5x 빼기 7을 넣어서 x 자리에 다 넣어서 쓰면 이렇게 돼. 5x 빼기 7에 완전 제곱 빼기 6 곱하기 5x 빼기 7 플러스 네모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a가 있으면서 는 0 이런 식으로 어떤 2차 방정식의 좌변의 식 부분만 따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면은 거기다가 x 자리에다 이걸 통째로 집어넣은 식이 바로 f5x 빼기 7이에요. 여기까지만. 근데 그걸로 다시 는 0에서 방정식 만든 거죠. 이해됐습니까? 과정? 다시 한번 중요한 건데요. 이 얘기한 거다. 다시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러면 f 2x 더하기 1은 뭐냐? 이 x 자리에다가 2x 더하기를 다 대입해서 이렇게 쓴 거라고. 대호 이해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너 fx는 0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얘는 그냥 2차 식인데 이 좌변을 따가 fx를 넣어가지고 이걸 는 0 이렇게 등식을 만들면 이게 방정식이지. 그러면은 알았어.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야, f가 함수잖아. 옛날에 배웠지. 항아리 규칙. 자, f 1을 넣으니까 4가 됐다. 2 넣으니까 5가 되고 항아리에다가 3을 넣으니까 6이 됐어요. 항아리의 규칙은 뭐였을까? 태호.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는 거냐? x 더하기 3이었던 거죠. 요게 함수 fx였단 말이야. f가 항아리 규칙. 항아리에다가 x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x 더하기 3이었던 거라고 치자고요. 선생님이 만든 함수다 이게. 그런데 x를 말고 딴 걸 넣어봐. 태호 2x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여전히 x 자리에다가 2x를 넣게 되니까 2x 더하기 3이 되지. 함수를 바꾸자. 너무 쉬운 함수였어. 이런 함수였다. f 항아리에다 x 넣으면은 2x 플러스 3이 되는 함수였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5, 2 넣으면은 7, 3 넣으면은 9인데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보자. f x제곱 더하기 2 이런 거는 뭐냐? 근데 사실 요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이게 규칙이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3을 하는 규칙이라는 뜻이거든. f가. 함수가 집어넣은 거에다 2 곱하고 3을 더해서 나오다는 거니까 사실 요 함수에서는 요 괄호친 요 통째로 있지. 괄호 안에 이거 통째로가 집어넣는 수야.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을 저 항아리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그 넣은 거에다가 2배를 하고 3을 더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 f의 변환의 규칙은 정해져 있는 거야. 2배를 하고 3을 더하는 규칙이었다고. 그러면은 함수에다 넣는 변수는 이게 통째로 함수에다가 들어가는 그 어떤 숫자인 거야. 근데 물론 함수의 변수는 x로 보지만 저 f에서는 여기 가로 안에 통째로를 넣는다고 생각해 줘야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되죠? 야,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발전 예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 내가 또 쉬운 문제로 내보겠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요. x-2, x-3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자. fx라는 식을 요거라고 합시다. 네, 문제 태호야 1번 문제다. 1번 문제. 다음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 fx는 0의 해를 구하시오. 얼마예요? 초딩도 하겠다 이거는. 이게 fx가 이거니까 식이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방정식이 되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참되는 x값 뭐야? 2랑 3. 아,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한 거지. 페이크 있을까봐. 아니, 맞아. x는 2 또는 x3. 여기까지 되지? 이건 대답 잘하거든, 다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한번 풀어봐. 됐어. 내가 한 말 다 이해했으면은 풀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해봐. 시간 줄게, 이거는. 1분 줄게. 1분이면 풀어야지. 자, 이런 상황이야. 이건 지워버리고요. 이건 아니야. 지금 문제가 바뀌었어. 이거 바꿨어. 이런 상황이야. fx는 0의 해가 2랑 3인 상황. fx가 이런 식이야. 이 식이야.
이랬을 때 이거 풀어보라고. 무슨 소리지? 뭔 말이지? 내가 이제까지 항아리 뭐 대충 다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태호도 풀어버린 거냐? 어떻게 한 거냐, 태호야? 이 식이 뭔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근데 fx는 식을 알잖아. x 빼기 2에다 x 빼기 3이지. 그러면 f 5x 빼기 7은 식이 뭘까? 여기다 5x 빼기 7 넣은 거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거잖아. 는 0. 그러니까 얘는 0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바뀌었지. 뭐야, 못한 거냐? fx가 이거니까 f 5x 빼기 7은 이거라는 설명을 지금 항아리까지 그림 다 그려줬는데, 근데 갑자기 이 좌변에는 f 5x 빼기 7을 쓰고 우변에는 는 0을 써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 계산하면은 5x 빼기 9 5x 빼기 10이니까 방정식에는 5분의 9랑 5분의 10 2랑 5분의 9죠. 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거 다 문제 난이도 높여서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겨서 그냥 해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자. 문자로 돼 있으면 또 못하죠. 그럼 요거의 두 분의 합은 뭘까? 이게 알파 베타로 바뀌었어. 또 이렇게 써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막막히 하는데 어쨌든 이 5x-7 빼기 알파가 0이 되면 되잖아요. 이게 0이 되는 x 얼마냐?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죠. 태호가 이해 안 되는 얼굴이다. 얘가 0 돼야 되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7. 이해됐죠? 근데 이걸 한 번에 하는 법이 있어. 잘 봐봐. 여기서부터 어렵다. 다 지우고 할게. 다 지우고 하면 여러분 못하거든. 바로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어. 펜 없이 해야 돼. 펜 없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못 해버리거든요. 펜 없이. 펜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식을 안 만들고도 식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딱 있어. 아까랑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이 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x 빼기 알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아예 약간 색다른 접근이야. 기호로 접근한다. 이게 근이라면은 일단 넣으면 참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나와? 이 중요한 시점에 펜이 좀 사줘. 는 0 이게 참이죠. 알파 넣으면 참이라고. 아까 상상해봐. 아까 어떤 식이었냐?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 알파 넣으면 0 되잖아요. 베타 넣어도 0 된다. 이게 참이죠. 근데 이런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뭘 넣으면은 얘가 참이 될까? 이런 질문인데 식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참인 거는 두 개 알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참이거든. 얘를 참되게 만들려면은 내 생각에는 이 5x 빼기 7이 알파가 되는 수밖에 없어. 알파가 돼야 돼. 알파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근데 x에다 넣는 게 해거든. x에다 뭘 넣어서 알파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지.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냐면 봐봐. x에다가 대충 5분의 알파 플러스 7을 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가 샥 약분 되면서 7이 빠지면서 알파 되잖아. 그럼 참이 되잖아. 살짝 어려워졌죠? 야, 5분의 알파 플러스 7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봤어요. 뭘 안 봤어요? 다시 봐야 돼. 근데 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어려워. 지금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야. 이건 이거고요. 5x 빼기 7은 0. 이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 x 빼기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하세요? 5x 빼기 7 빼기 알파 5x 빼기 7 빼기 베타든 0 이런 방정식이잖아. 여기는 알파 베타가 해인데 여기서는 해가 뭐냐면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었지. 왜냐면은 그래야 이 부분이 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다 알파 하는 것도 참이듯이 여기 이게 통째로 알파 되면 이 같은 참이 둘 다 참이 된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이 안에가 알파가 되면 참이 되니까 5x 빼기 7이 알파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항하면은 5x는 알파 플러스 7이잖아요. 그러면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바로 요 방정식에는 해인 거야. 알파가 해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요 안에가 알파가 되면 왼쪽에서 이게 알파를 넣었을 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참이 되게 하는 x는 뭐냐면 이 안에 부분을 알파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수는 어떻게 찾냐면은 5x 빼기 7을 알파라고 두고 넘겨서 그렇게 만드는 x를 찾으면 돼. 근데 선생님 실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은 실제 풀 때는 얘는 알파다라고 안 하고 여기다 뭐 넣으면 알파 되는지 바로 찾아요. 5분의 하면 없어지면서 알파 더하기 7 하면 7 없어지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빠르게 할 때는. 놀라운 사실이죠.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풀겠습니다. 대충 알겠어. 그럼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려면은 이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두 근을 진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두 근의 합은 그냥 6이잖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 태호. 한 근은 다 설명했잖아, 지금까지. 여 방정식의 두 근은 뭐냐고, 각각. 하나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이거 넣으면 0 되니까 알파 되니까요. 다만하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되네요. 알았어.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더하라고 했죠.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은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잖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6이잖아. 그래서 5분의 6 플러스 14를 해가지고 4. 5, 4, 20. 5분의 24잖아. 답이 4야 그냥. 잠깐만 다 이해되지 않은 얼굴인데 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봐. 148, 149번 풀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이렇게 설명해도 나중에 식 만들고 한다.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식을 만들어서도 한번 풀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풀었을 건데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호야,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 요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면은 방정식에는 알파 또는 베타잖아요. 요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봅시다. 요런 방정식은 뭐냐면요. 요 위에는 x자리에다가만 2x 빼기를 넣은 방정식 이거거든요. 근데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x에다 넣어야 돼. x에다가 뭘 넣어서 이거를 참이 되게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게 참이 되려면 얘가 알파가 돼야 되잖아요. 알파가 돼야 0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게 하는 얘가 알파게 하게 되는 x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2x 빼기 1 자체가 알파가 돼야지만이 얘가 알파가 돼야지만이 0이 되니까 이게 알파가 되는 x는 뭐냐고. 2x 빼기 1이 알파가 되게 하는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라 그런 얘기죠. 이해돼? 얘가 알파가 되려면 x에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넣어야지 알파 되면 툭툭툭 되잖아. 그래서 여기 근을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되지? 나중에 또 나온다. 나중에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 야, 이거 방정식 알파면 이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딱 얘기해야 된다고. 왜냐면 2x 빼기 1이 알파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야 2x 빼기 1이 알파가 돼야 알파 빼기 알파 0도 사라지잖아. 아니면 f 알파가 0이다가 참이면은 여기도 여기가 알파가 돼야지 참이 되죠. 좋습니다. 이 한글로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운 거였어 이게. 요 2차 방정식에서는. 하나 해볼까? 126쪽에 124번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이제 이용돼서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과 같이 나오는 건데요. 한번 그냥 풀어보자. 이런 문제 124번을 딱 한번 봐봐. 물론 지금 배운 걸로만 풀 수가 없고요.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멈추세요. 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 틀렸고요. 틀렸다기보다는 그렇게 그걸 의도를 해서 낸 건 아니에요. 이거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앞에서까지는 뭐를 알려주냐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걸 알려주는 거죠. 됐어. 이게 fx인가? 태호야? 달라 이거는. 이 fx랑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야.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이 좌변은 fx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야. 그냥 여기까지 끝. 이거 fx는 0의 방정식의 알파니까 이건가? 이거 fx가 이건가?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런 말이 없잖아. 다음 방정식의 좌변이 fx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fx랑 저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고 f 알파는 1, f 베타는 1을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떤 식, fx가 어떤 식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fx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넣은 건 1이고 베타를 넣은 건 1이다 이런 뜻이야. 그랬을 때 fx의 식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이해되나 봐봐. 1을 넘겨서 f 알파 빼기 1은 0 딱 쓰고 f 베타 빼기 1은 0이라고 딱 쓰면은 이 좌변의 식이 0, 우변의 식이 0 되게 하는 알파 베타가 x 자리에 들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해라. fx 빼기 1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자.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여기다 베타를 넣어도 0이 되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1이라는 식은 뭐를 인수로 갖냐면은 x 알파, x 베타를 인수로 갖게 돼. 이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이야. 인수 정리가 뭐였지? 인수 정리 이거잖아. f3이 0이면은 fx가 x 빼기 3 인수로 갖는다. f4가 0이면은 fx는 x 4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여기서 fx 자체를 이거 통으로 본 거야. 이거를 새로운 어떤 gx로 본 거라고 치환해서. 이 식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니까 이 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어차피 이쪽에 2차항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2차항 계수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1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fx라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거예요. 이거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이에요. 살짝 어렵지? 이거를 잘 못하네 우리 반. 아무도 할 줄 모르네. 그러면은 잠깐만 마프 시너지를 좀 보자. 옛날에 인수 정리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런 건 어떻게 풀더라? 그 전에 더 1스텝 문제로 3이 아니라 는 0부터 하는 거예요. 0부터. 첫 번째 문제 이거야. f-1은 0이고 f1도 0이고 f2도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죠? 상상을 해라고. fx는 이렇게 생겼겠지. x 빼기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생겼겠지. 왜냐면은 이거 넣어서 0 되니까요.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데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이야. 넣어서 0 된 수 f 알파가 0이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라고. 근데 거기에 활용이 들어가. 이게 0이 아니라 3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살짝 어려운데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떠올릴 수도 있긴 하지. f 알파는 r 나머지 정리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수 정리를 하는 게 식에 작성하기 편하기 때문에 3을 넘기는 거야. 이렇게 f1 빼기 3은 0 f2 빼기 3은 0 이렇게 넘겨가지고 넘겨서 이 변하는 수 있잖아. 마일 1을 네가 집어넣은 수라고 생각해. 어떤 식이냐면 이 빨간 자리가 x였던 식에다가 fx 빼기 3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걸 넣어도 0, 이걸 넣어도 0, 이걸 넣어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식은 똑같이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fx 빼기 3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 좀 글씨 잘 쓰고 집중력 좋아. 하.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빨간 거를 알파 베타 감마로 쓰면은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그러면은 fx 빼기 3은 0의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니까 이 fx 빼기 3 부분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분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정식 단에서 이런 얘기야. 이 좌변이 이렇게 된다고. 는형으로 정리했을 때만 집어넣은 거가 근이야. 그래서 3을 넘겨줘야 돼. 이 식 자체가 fx에서 3 뺀 거 자체가 이거야. 다시 문제 보면 어디세요? 머리 터지겠잖아. 즉 여기 다시 한번 깔끔하게 펜 안 나오고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f 알파 빼기 1은 0.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펜이 없어서 잠깐 쉬어. 휴식 5분. 이 문제 다시 끝까지 풀어봐. 마플 시너지 87쪽에 오른쪽에 3개 유형이 방금 설명한 거고 거기에다가 한두 개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고난도거든요. 한번 해봅니다. 방금 설명 듣고서 할 수 있을 건데 위에 거는요. 이렇게 세 문제죠. 똑같잖아요 거의. 지금 설명하느라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진 학생들 설명 듣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줄게요. 쉽게 하자면 이래.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f 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하고 f 베타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정리다 이거야.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이래. 여기다 알파 노드 베타 노드 0이잖아 지금. 이러면은 이 좌변이 fx 빼기 1이라는 어떤 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걷다가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잖아. 근데 좌변은 2차식이 맞거든. fx도 2차식이니까. 2차식에다가 알파 넣어도 0이고 베타 넣어도 0이니까 이 2차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깊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데 이 2차식의 최고차의 개수는 조심해야 돼. 요 fx 거를 따라가거든. fx에 2창이 들어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써있으면 쉬운 문제야. 그러면 1로 딱 써가지고 fx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1을 넘겨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f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1까지 있다는 거. 더하기 1까지. 여기까지. 그럼 3개 다 풀려? 3개 다 풀려버렸죠. 3개 다 푼 사람은 선생님이 펴준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하기 전에 그냥 여기도 있네. 좋은 게. 역시 마플 시너지 굉장한 책이야. 다 있잖아. 이거 네가 푼 방식이 나랑 설명 맞는지 봐봐. 야 470번 그냥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470번 보면은 얘는 넘기면은 f 알파 빼기 베타는 0이고 f 베타 빼기 알파도 0이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베타 알파 여기를 x라고 볼 수가 없어. 여기를 x로 보면은 여기는 x가 아니잖아요. x 빼기 x 이런 식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과계수의 관계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이거분의 1이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줘야 돼.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서 바꿔줘야 돼요. 어려워. 마지막 거가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f 알파 빼기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바뀌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알파 대신에도 1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가지고 f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모든 게 알파 베타로만 됐으니까 이 식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fx 마이너스 1 빼기 더하기 x라는 식으로 볼 수 있죠. 이 식에다 알파 넣어도 0, 이 식에다 베타 넣어도 0이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한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이 근각에서 돌려 넣어가지고 알파로 통일시켜야 돼. 어려운 거야 이게. 요게 변형된 유형. 같은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로만 돼 있어야 돼. 정리해 둡니다 이걸. 근각에서 바꿔서 같은 알파로 통일시켜서 마치 이런 식에다 알파 넣으면 0, 이런 식에다 베타 넣으면 0이니까 이런 식이 바로 이거죠. 이런 식을 하는 겁니다. 최고 차이 계수는 최고 차이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는 애들이 있네. 좀 더 가봐. 그럼 요게 같은 문제죠. 지금 학교 시험에서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 넣어서 하는 거. 마지막. 요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맞추면 박수 쳐줄게. 고. 근데 지금 하는 거 있지.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나 유형 갖다가 여러 가지 변형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건 내신할 때 할 거예요. 내신할 때. 학교 시험 할 때. 지금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금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유형은 어려운 거 맞는데 정리를 다 하나씩 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건 다 정해져 있어. 내가 처음 해본 거야 지금 내신 때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풀다가 답답할까 봐 한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는데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 주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있지. 요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태호가 있어.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냐?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도 아닌데 이거 함수인데요? fx 2차 식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2차 식.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이 1이 아니에요.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렇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했어? 그럼 망하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요 fx랑 알파 베타 관련이 없어요. 배우는 족족 바로 받아들이는데 멋있어요. 멋있어 버렸어요. 박수 아직 안 끝났어. 야. 여기까지는 똑같이 배워서 했을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fx-x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가는 알파는 뭐 어떻게 될까? 0 되고 베타는 0 되니까 이 식은 그리고 2차 식인데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되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전개한 거다 그냥. 거기다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fx의 최고 차이 계수 알고 있네. fx 자체가 이거거든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쉽게 내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려준 게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잖아요. 인수분해하면 알파 베타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거든요. 요거는 이게 넘겨서 해야 돼. 넘겨서 fx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뭐뭐뭐 x 플러스 뭐뭐뭐 빼기 1 무슨 소리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넘기면 플러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x니까 아닌가? 플러스 1x 맞지? 그리고 1 넘기면 알파 베타 빼기 1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상수항이 뒤에가 붙어버려. 이렇게 넘겨서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그래서 요 상수항이 1인 거야. 1. 그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알파 베타는 2.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렇게 찾아가지고 K를 찾으라 했는데 K는 이거죠.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1은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 잘했어. 게으릅잖아. 게으릅지.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13번이야. 광신고 거예요. 오케이.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 요것만 잘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꺼지세요.